입시에 대한 유불리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현 정부 교육 정책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많이 바뀌면서 교육 정책에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 즉 AI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상당히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정부의 뭐 트레이드마크인 그런 정책이다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추진되어 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뭐 이전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할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AI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교육과정이 개설이 될 것이고,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을 때 정보라고 하는 과목이 본래는 기술 과정에 있는 소속된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생활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적인 어떤 신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계속 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짚어나가면서 본인의 진로와 함께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진보 계열이 거의 대부분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진보 계열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육감 쪽에서 이제 보수 교육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경기도 지역이 보수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보수적인 어떤 교육감이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특목고에 대한 폐지 방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교육감에서 이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교육부에서 승인해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관과 교육부가 같이 박자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자사고가 폐지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날아가 버렸다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즉 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경쟁률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고등학교 선택에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모집 요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었기 때문에 뭐 시행계획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요약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어느 정도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나눠보면은, 이제 평등성 교육 쪽에서 기존에 이제 정부가 평등성 교육을 지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월성 교육, 즉 잘하는 학생들은 잘할 수 있게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그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이 이제 보수화되면서 전국 단위 학력평가, 진단평가가 부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목 자사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부와 교육청 자체도 이제 진보였을 때도 이게 쉬운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소원 나온다든지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뭐 교육부 당국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쪽하고 소송을 붙어가지고 사실 이제 교육 당국이 승리한 적이 별로 없었죠. 다 패소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무력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내신 무력화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은요 고교학점제와 연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기존의 9단계의 어떤 내신 등급을 산출하던 그 내신 방식에서 5단계 스타일의 내신 산출 방식 A, B, C, D, E라고 하는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연고 같은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 내신, 즉 성취평가 제도만으로 학생들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또는 기타 학생의 어떤 특성화 또는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것보다도 뭐 수능 체제를 올리거나 또는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별력 강화에 상당히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겠죠. 그 방향성 자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제 벗어나서 이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입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꾸준하게 이제 뭐 수시 정시 비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줄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뭐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대학 중심으로 이제 정시 모집을 확대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워낙에 좀 불공정하다, 내지는 아빠백, 엄마백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발표가 계속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당국이 부담을 느껴서 이제 정시를 확대하라라고 주문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들,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시 비중이 높고 또한 수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이제 정시 모집을 늘리게 됐는데 그 느리는 형태가 사실 뭐 전격적으로 느렸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던 내용들을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돌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를 조금 확대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정시를 확대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시에 대한 비율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은 수능 최저를 낮추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낮춰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시 2월 인원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어떤 선발 비중을 상당히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 인원으로 정시로 넘겨버리던 그 인원들을 수시에서 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수시에 대한 어떤 체감 감소 비율 이런 부분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 비중에 있어서 정시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정시 비중이 늘어났었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수시 비중이 상당히 최고치를 지금 장식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상당히 정시가 많이 늘어났지만 지방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상당히 좀 넓혀놓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대학 가기가 조금 더 원활해졌다라고 보지만 지방에 있는 소재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중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시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발 인원은 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대학 자체를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쉬워진다. 그러나 명문대를 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모집 비율, 수시 모집 비율 보시면은 전국 기준은 2.3% 정도 수시 모집 비율이 감소했지만 주요 대학을 제외하면은 수시 모집 조기 선발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능 출제 과목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됐었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수능이 정말 개판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준 점수라든지 내지는 원점수를 맞추기가 너무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원점수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몇 등급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뭐 논술을 응시를 하든지 면접을 응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좀 깜깜이의 어떤 특징들을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입시 업체들이 다들 발표를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발표를 좀 하면서 그래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됐었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었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에서 지금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공통문항은 난이도가 좀 빡세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선택문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선택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다 보면은요,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 난이도 차이로 인한 선택 과목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의 실력보다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입시에 대한 유불리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교육과정 평가원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공통문항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이나 미적, 기하 이런 선택 과목들은 상당히 좀 널널하게 비교적 널널하게 나온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통 과정, 공통 문항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차근차근 하면서 이 공통 문항에 대한 점수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좀